네, 방지기술 보겠습니다. 21번이에요. 수처리의 BOD 농도가 5ppm입니다. 폐수처리의 공정의 BOD 제거 효율이 1차가 40%, 2차가 80%, 3차가 15%가 처리가 된다는 얘기고, 이 폐수처리 공정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BOD 농도는 물어봤네. 유입수 맨 마지막에 5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보시면 어떤 개념이에요? 1차 처리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2차 처리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3차 처리 장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요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모르는데 1차에서는 몇 프로가 제거됐대? 여기에서는 40%가 제거됐고요. 또 여기에서는 80%, 15%, 80%, 여기에서는 15%가 제거됐대요. 근데 나가는 게 얼마큼 나갔대? 나가는 게 5mg/L가 나갔대요. 이런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건데, 직렬 연결되는 건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푸는 방식은 우리가 이제 우리 전체 니타 t 구하는 공식이 있죠. 니타 1 플러스 니타 2에다가 1 만 니타 1, 이제 세 개니까 플러스 니타 여기다가 잠깐만요. 니타 1 플러스 니타 2, 플러스 니타 3, 그쵸? 니타 3에 1 마이너스 니타 1, 1 마이너스 니타 2, 요 공식이 되는 거예요. 요 공식이 돼서 첫 번째 효율이 얼마라는 얘기야? 0.4 플러스 두 번째 효율은 0.8, 요거에 1 마이너스 니타 1이니까 0.4, 플러스 니타 3가 0.15죠. 0.15에 1 마이너스 0.4,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0.8, 요렇게 해서 니타 t를 구하면 얼마가 나온대요? 0.898이 나온대요. 여기 보시면 0.898이 나와서 우리가 효율이 얼마예요? 89.8%가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유입농도는 나가는 농도 C 아웃에다가 1 마이너스 니타지, 1 마이너스 니타, 요 식이 돼서 나가는 농도가 지금 얼마라고요? 5 나누기 1 마이너스 0.898, 요렇게 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됐죠? 그래서 정식적인 풀이 방식은 요건데, 만약에 주관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계산을 해주시는 게 되고요. 만약에 지금같이 객관식이잖아, 우리가 사지선다형이잖아.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여러분들 어떤 거 먼저 아셔야 돼? 먼저 우리 지금 요 식은 아셔야 돼요. 들어가는 농도는 나가는 농도 나누기 어떤 거 통과율 1 마이너스 니타, 요걸 아셔야 되는 거야. 이걸 아시면 보세요. 여기서 나가는 게 여기 5가 나왔죠? 15가 제거됐지? 그럼 들어가는 게 요거잖아. 요걸 계산할 수 있지. 그럼 보시면 이게 어떤 말이야? CI가 얼마? 5 나누기 1 마이너스 0.15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나오면 여기가 얼마 값이 들어가는 게 나오는 거지. 여기서 나온 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랑 같은 겁니다. 요 나가는 거 알죠? 그럼 들어가는 거 알지? 또 들어가는 거 알면 또 나가는 거 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계산해도 되는 거고, 여러분들 그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고. 됐죠?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22번으로 가겠습니다. 모래 여과상에서 공구 구멍보다 더 작은 미세한 부유물질을 제거함에 있어서 모래의 주요 제거 기능과 거리가 먼 것 같죠. 모래 여러 가지 제거 메커니즘이 있죠. 우리가 이제 채걸음이라든가 거름이라든가 흡착이라든가 부착이라든가 생물 증식 뭐 이런 것까지 다 있었잖아요. 어떤 게 없는 거야? 응결이 없죠. 응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23번으로 보겠습니다. 폐수량이 2만 루벨이에요. 체류 시간이 30분, 속도 경사가 40세크의 마이너스 1승, 응집 침전소를 설계할 때 교반기 모터 동력 효율이 60%로 예상한다면 응집 침전소의 교반기에 필요한 모터의 총 동력을 와트로 구하라는 얘기죠. 와트. 지금 보시면 지금 주어진 게 뭐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속도경사라는 게 주어졌죠. 속도경사.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속도경사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 먼저 아셔야지. 속도경사 구하는 식은 어떻게 돼요? 루트의 P 나누기 뮤 곱하기 부피가 됩니다. 이게 속도경사 구하는 식이야. 여기서 말하는 어떤 거? 여기서 말하는 P가 동력, 와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로 나타내보자. P. 얘는 어떻게죠? 얘 제곱을 밝힐 거니까 G의 제곱에 뮤 곱하기 부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맞죠?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대입해 볼게. 속도 경사가 지금 얼마냐면 40의 시간에 마이너스 1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거기 제곱이지? 즉 어떻게? 40의 제곱 그 다음에 세크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점도가 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10의 마이너스 3승 맨 마지막에 있죠? 얘가 10의 마이너스 3승의 킬로그램 퍼 메타 세크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피는 있나요? 부피는 그 부피가 없는데 폐수량이 나왔고 시간이 나왔으니까 구할 수 있어야지. 폐수량이 얼마냐면 2만 메타의 3승 퍼 데이인가요? 데이로 돼 있고, 요거의 체류 시간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30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주어진 조건 다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력을 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분하고 먼저 데이하고 먼저 환산해 봅시다. 우리가 원데이가 몇 분이에요? 원데이는 1440분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 지워지고 분분 지워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단위를 한번 보세요. 단위를 봤더니 요거 계산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단위를 봤더니 그쵸? 이게 단위만 써볼게요. 계산은 여러분들 뭐 40의 제곱 10의 만 3승 곱하기 뭐 2만 30 나누기 1440만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눌러본다면 이게 얼마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효율이 있네. 어쨌든 부피가 이렇게 나왔고, 효율은 아까 여기서 본 효율이 하나 더 나왔는데, 이 동력의 송풍, 그러니까 그 모터의 총 동력을 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동력 효율이 얼마? 60%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에 어쨌든 P의 0.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넘어간 다음에 1 나누기 0.6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요거보다는 제가 지금 단위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단위를 보면 어떻게 단위가 끊어지는 거냐면, 킬로그램 남아있죠? 킬로그램 남아있지? 예. 그 다음에 킬로그램 살렸고요. 이 세크의 3승이 돼. 세크의 3승. 맞죠? 여기 2승, 요거 1승. 그 다음에 메타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단위가 무슨 단위야? 이 단위가 와트에 대한 단위예요. 와트. 그러니까 이 와트는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뉴턴이라는 힘이 있지, 힘에 대한 단위에다가 뭘 곱해준 거야? 속도를 곱해준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 힘에다가 속도를 곱해준 게 와트에 대한 단위거든. 하나 아셔야 됩니다. 힘에다가 속도를 곱해준 게 우리가 동력, 와트에 대한 힘, 와트에 대한 단위가 되는 거지. 와트에 대한 단위, 동력, 1U를 말하는 거죠. 1한 U를 말합니다. 와트에 대한 단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뉴턴에 대한 단위가 또 뭐예요? 뉴턴은 어떻게 나타내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나타내요. 얘는 질량은 뭡니까? 킬로그램 단위가 되는 거고, 가속도는 메타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뉴턴에 대한 단위가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이 단위가 되는 거야. 여기에다 뭘 곱해준 거야? 속도를 곱해준 거지. 메타 퍼 세크를 곱해준 거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킬로그램의 메타의 제곱에 우리가 어떤 거? 세크의 3승. 그렇죠? 이게 뭐라고? 와트에 대한 단위라고. 그래서 지금 이 구한 단위가 킬로그램 메타 제곱 세크의 3승이 나왔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물어볼 때 또 어떻게? 킬로와트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환산해 줘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관식에서는 또 그게 크게 여러분들 좌우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킬로그램 메타의 제곱 세크의 3승은 뭐라고? 와트라고. 알겠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거죠.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24번 보겠습니다. 1000메타 3승의 폐수 중에 부유물질의 농도가 200mg/L일 때 처리 효율이 70%, 처리장에서 발생 슬러지량은 그랬네. 슬러지량은. 근데 단 부유물질 처리만을 기준으로 하고요. 기타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슬러지 비중은 슬러지 비중이 나왔죠? 1.03. 그러니까 항상 그럽니다. 이렇게 비중이 어떻게 나왔어요? 비중이 1.03이라고 나왔지?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고? 1000을 곱해서 킬로그램 퍼 메타의 3승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3 킬로그램 퍼 리터를 쓸 수도 있고, 1.03 그램 퍼 밀리리터를 쓸 수 있고, 요 세 개를 환산하면 다 똑같은 값이 되는 거니까. 그쵸? 얘 세 개를 갖다가 어떻게 곱해줄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있고, 내가 옵션이라 그랬어. 단위 환산할 때 옵션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보도록 할게요. 됐죠? 그래서 요걸 기억하고 한번 봅니다.
얘를 보고 물어보는 게 뭐 물어본 거야? 물어보는 게 맨 마지막에 발생 슬러지량을 몰았습니다. 슬러지는 우리가 보통 SL 이렇게 표시하죠. 단위는 어떤 단위로? 메타의 삼성으로 물어봤어요. 됐지? 네.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봅시다. 다시 1000메타의 삼성의 폐수 중에, 폐수를 말하는 거죠. 폐수 중에 부유물질 농도, 부유물질이 우리가 뭐가 되는가? 고용물이니까 TS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얼마큼 있대? 200mg/L가 있대. 즉 무슨 말이냐면 1000메타의 삼성 중에 이게 메타의 삼성 중에 고용물질이 200ml, 200mg mg/L. 얘가 mg/L래요. 그러니까 이 1000메타 삼성이 있는데 요거 1리터 중에 200ml 들어간 거니까 요 두 개 곱하면 이 곱한 게 뭘 말하는 거야? 뭘 말하는 거야? TS를 말하는 거죠. TS를 말하는 고용물을 말하는 거라고. 고용물.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고용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슬러지를 원하는 거지.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슬러지는 어떻게 된다고? 고용물하고 수분의 합으로 나타내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 얘가 요걸로 나왔으니까 얘로 환산해야 된다고. 그래서 요거 환산하기 위해서 뭐가 주어졌습니까? 수분의 함량이 나왔겠지. 얼마래요? 95%로. 맞죠? 그래서 이 고용물을 수분으로 고용물을 슬러지로 환산할 때 수분 함량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다 뭘 써야 돼? 고용물을 써고 여기 슬러지를 써야지. 슬러지가 100일 때 수분이 지금 얼마큼 있대요? 95%가 있다 그랬으니까 고용물은 5가 있는 거지. 만약에 얘가 95%니까 얘가 5% 있다는 얘기 아니야. 안 나와도. 여기 100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용물 지워지면서 뭘로 환산한 거야? 슬러지로 환산한 거예요. 그치? 그러면 보시면 요 미리그램하고 이 메타삼성하고 리터하고 환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10의 삼성 리터가 1메타의 삼성이니까 환산되죠? 메타삼성 지워지고 리터 지워지면서. 근데 지금 내가 우리 슬러지는 어떤 단위로 구해야 돼요? 부피 단위로 구해야 돼. 근데 뭐가 나왔어? 밀리그램이 나왔어. 이 밀리그램을 뭐로 바꿔줘야 된다? 부피 단위로 환산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나왔다? 비중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어떤 걸 대입해도 됩니다. 어떤 걸 대입해야 되는데 저는 요걸 대입하고 싶어요. 왜? 먼저 메타삼성이라고 고정돼 있기 때문에 얘가 분모가 분자로가 되는 거니까 나눠줘야 됩니다. 어떻게? 1030 kg의 메타의 삼성으로 이렇게 나눠줘. 제가 곱해줘도 되고 나눠줘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얘는 나눠주죠. 왜? 우리가 지금 메타삼성 용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그램하고 킬로그램은 다시 한번 환산해주면 되겠죠. 1kg은 10의 6승 밀리그램이 되는 거니까 요게 답이 되는 거죠. 요게 근데 효율이 70%라고 나왔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요게다가 곱하기 뭐가 돼야 돼? 100분의 70이 돼야 되겠네. 70%만 제거된 거니까. 그쵸? 70%만 그렇게 보셔야 되겠네. 그게 맞죠. 됐죠?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25번 보시면 BOD가 1000mg/L고요. 유량이 또 1000이래. 1000메탄소퍼데이인 폐수를 활성 슬러지법으로 처리할 경우에 포기조의 수심을 5m를 할 때 포기조의 면적을 물어봤어요. 면적을 물어봤어요. 근데 주어진 게 뭐가 주었어요? 용적부하가 주어졌네. BOD 용적부하라는 것은 우리 용적부하라는 것은 BOD 용적부하죠. BOD. 그래서 이게 뭐야? 우리가 BOD 곱하기 Q분의 부피로 나눠준 걸 말하는 거죠. 맞죠? 근데 이게 얼마래? 0.4래요. 0.4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어떤 거 구하는 거야? 표면적을 구하래요. 표면적을 구하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얘가 용적부값 나오고 우리가 표면적을 구하라 그랬는데 또 어떤 게 주어졌습니까? 거기 보시면 수심이 나왔지. 그러면 BOD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량이 있고 용적부하가 나와 있어 뭘 할 수 있어? 부피를 알 수가 있어요. 맞죠?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BOD가 지금 얼마래? BOD가 1000이래죠? 우리가 1000mg/L BOD가 있고 얘가 넘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유량이 얼마래요? 이것도 1000이라 그랬어요. 아까 그쵸? 1000메타의 삼성 퍼 데이라 그랬고 BOD 곱하기 Q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용적부를 나눠주는 거지. 0.4에 데이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하니까 나눠주는 거겠죠. 그쵸? 데이 지워지고 이
메탄삼성하고 리터 바꾸고 그러면 이게 부피 단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다시만요. 미리그램 퍼 리터 메타삼성 퍼 데이. 왜 안 나와? 이게 부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치? 예. 근데 부피가 오메나? 죄송합니다. 0.4kg per 메타상이 되는 거지. MLS는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맞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부피가 구할 수 있는 건데 나중에 보면 요 리터랑 메타삼성하고 환산이 가능하고요. 미리그램이랑 킬로그램 환산이 가능하잖아. 그럼 어쨌든 부피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1kg이 10의 6승이지 밀리그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메타의 3승이 10의 3승 리터가 되는 거고 그쵸? 요렇게 해서 부피를 구해보면 부피가 얼마 나오는데 2500이 나온대요. 2500메타의 3승이 되는데 우리가 표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나누기 뭘 해줘야 돼? 아까 수심이 나왔어요. 5m로 나눠주면 됩니다. 5m 나눠주면 5, 25니까 우리가 500이 되겠네. 500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활성 슬러지법에서 포기조에서 균류가 번식하려면 처리율이 낮아지는 이유로 가장 알맞는 것은 다시 한번 균류가 번식하면 그쵸? 균류가 번식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균류가 번식해버리면 슬러지 어떤 거 벌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그렇죠. 플럭의 침각성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답은 3번이고요. 27번도 보시면 각종 처리법과 그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의 조합 틀린 거 3번이 2번이 틀렸죠. 가압부상법은 오수와 가압수의 점성차가 아니죠. 우리가 이 가압 부상이라는 건 뜨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침방 속도로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냈는데 18뮤분의 dp의 제곱에 로피 마이너스 로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플로팅 우리가 VF 부상법 같은 경우는 이게 18뮤분의 dp의 제곱에 요게 로 마이너스 로 얘가 요 W가 되는 건데 로 W 마이너스 로 P가 되는 거지. 예, 요 차이죠. 요 차이. 예, 물의 밀도, 입자의 밀도 말하는 건데 플로팅은 띄우는 겁니다. 요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제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되셨고 그 다음에 28번으로 볼게요. 분무식 포기장치를 이용해서 CO2 농도를 탈기시키고자 합니다. 최초의 CO2 농도가 30g/메타삼성이고 요거 중에서 12g/메타삼성을 제거할 수 있을 때의 효율계수와 그 다음에 CO2 농도가 50g/메타삼성의 경우에 어쨌든 유출수의 CO2 농도를 물어봤죠. 그 다음에 CO2 포화 농도는 0.5다 이렇게 나왔네. 네, 어쨌든 효율계수를 봤어요. 한번 따져볼게.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CO2를 어쨌든 탈기시켰는데 먼저 처음에 CO2 농도가 30이란 얘기예요. 그쵸? 근데 나중에는 12가 됐다는 얘기지. 12를 제거할 때 그랬습니다. 어쨌든 요런 포기장치가 있는데 들어가는 건 얼마큼 들어갔대요? 들어가는 게 30이 들어갔대. 단위 생략하면 30이 들어갔고 12g/메타삼성을 제거할 때 요게 제거가 12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나가는 게 얼마큼 나간 거야? 18이 나간 거죠. 맞죠? 그러니까 12가 나간 게 아니라 12가 제거됐으니까 30이 들어가서 12가 제거됐으니까 18이 나간 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효율은 어떻게 구한다고? 1 마이너스 들어가는 게 30이고요. 나가는 게 18이니까 요거죠. 요거 곱하기 100을 하면은 우리가 퍼센트가 나오는데 개수라 그랬으니까 100을 안 곱해도 되겠네. 맞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8 나누기 30을 해버리면 우리 0.6이 나올 거예요. 0.6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우리가 CO2 농도를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나가는 농도를 물어본 거지. 처음에 우리가 최초 CO2 농도가 50이었을 때 맞죠? 50이었을 때 유출수 중에 CO2 농도 Cout을 물어본 거네. 보통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도 있네요. 우리가 보통 Cout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CI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니타로 구하는 거죠. 이타로 구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다시 한번 제가 지금 계산기를 안 갖고 왔는데 이게 0.6이 돼야 돼요? 0.4가 돼야 돼요? 제가 잠깐만요. 계산기가 없으니까 잠깐만요. 제가 한번 해볼게. 해볼게요. 1 마이너스에다가 18 나누기 30 0.4가 되죠. 죄송합니다. 얘가 0.4가 돼야 돼. 1 마이너스 18 나누기 30은 0.4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C 아웃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50이라고 가정했었나요? 50이었는데 곱하기 1 마이너스 0.4가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0.6 되니까 6은 30이 되는 거죠. 30이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30이 되는 C 아웃은 이렇게 보셔야지. 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9번을 볼게요. 슬러지 반송률을 25%, 반송률 25%, 반송 슬러지 농도가 만일 때 포기조의 MLS 농도는 얼마냐? 유입 SS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지금 보면 반송률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반송률 구하는 식을 아셔야 됩니다. 반송률은 어떻게 반송 MLS 농도 구하는 게 X 요거죠. 맞죠? 그렇게 보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반송률 얼마래? 0.25가 되는 거지. 25%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X 나누기 만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X를 구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전체를 어떻게 좌변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0.25의 만 마이너스 X는 X가 되는 거고 0.25니까 요 두 개를 빼주면 250이 되나요? 250 마이너스 0.25 X는 X가 되는 거고 얘가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얘가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면 1.25가 되겠지. 1.25 X는 얼마? 250이 되는 거고 따라서 X는 하고 하면 250 나누기 1.25가 되겠네. 맞죠? 잠깐만 250이에요? 2500이에요? 이게 지금 만이죠? 만 그러면 2500이 되겠는데? 2500 그쵸? 2500 맞죠? 왜냐면 2000이 답이 돼야 되니까 2000이 답이 되니까 그래서 2000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보시면 미생물을 30번 미생물을 회분식 배양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성장 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가나의 가로 안에 미생물에 적합한 성장 단계 및 다라마 안에 활성 슬러지 중에서 재래식 그 다음에 고율 장기 폭기의 운전 범위에 맞게 나타내는 것은 그랬네. 그래서 이 가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우리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대수성장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소 그 다음에 나번에 해당되는 게 나번에 해당되는 게 내생성장 단계를 말합니다. 내생성장 단계.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우리가 영양분에서 살아가는 단계를 말합니다. 미생물이 다시 한번 처음에 유독기, 대수주기, 정지기, 사멸기 그러잖아요. 요 사멸기에 들었으면 우리가 유기물 먹이가 이제 없어지잖아. 그러면 자기 체내에 있는 우리가 영양분을 이용해서 계속 살아가는 단계가 내생성장 단계를 말하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우리 그 다번, 라번, 마번에는 다번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번은 고율, 그렇죠? 고율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라번이 재래식, 마번이 장기 폭기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31번으로 가겠습니다. 고용물의 농도가 10g/L고요. 그 다음에 슬러지를 하루에 480m 함정의 비율로 농축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속식 슬러지의 농축조의 면적을 물어봤어요. 면적. 그래서 농축조 고용물 부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면적에 대한 단위가 메타의 제곱이고요. 맨 마지막에 고용물 부하가 딱 봤더니 단위가 분모에 있지. 분모에 메타 제곱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시면 어쨌든 농축조의 면적을 우리가 x라 놓고 메타의 제곱을 나타낸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고 들어가야 돼? 맨 마지막에 4kg/m 메타의 제곱 아우어를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4kg 나눠주는 거지. 메타의 제곱 아우어 이렇게 나타내서 킬로그램하고 아우어하고 지워주면 우리가 메타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질량을 지워주려면 또 주어진 조건 중에 질량이 뭐가 있어요?
질량이 맨 처음에 나왔죠. 10g per 리터. 얘가 그래서 10g per 리터 해서 얘를 환산해 줍니다. 10의 3승 g이 1kg. 그쵸? kg 지워지는 거지.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걸 살려야 돼? 얘를 살려야 돼. 얘 살려야지 맞는 거지. 이거 맞추기 위해서. 됐죠? 그 다음에 어쨌든 kg, g 지워졌으니까 또 주어진 조건을 또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하루에 480m/3승의 비율로 농축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80m/3승 per day니까 요게 지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480m/3승 per day 이렇게 지워지면 시간하고 이거 지워질 수 있고 리터하고 메타삼승 지워질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단위인 제곱미터가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만한 것부터 할게. 데이하고 아워하고 환산해주기 위해서 데이 지우려면 원데이가 되는 거죠. 24시간이 되는 거고 또 메타삼승과 리터 우리가 1메타의 3승이 10의 3승 리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다. 됐나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답이 된다. 32번 수중에 존재하는 대상 항목별 제거 방법이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그래요.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소독, 염소독 맞고요. 근데 급성 요과가 좀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더 정확한 거는 오존산화가 더 정확한 겁니다. 오존산화. 그래서 소독 또는 염소소독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33번 공장에서 보일러의 열 전도율이 저하되어서 확인한 결과 보일러 내부에 형성된 스케일이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스케일. 왜 딱딱 달라붙는 걸 말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스케일 형성의 원인이 되는 물질. 스케일은요, 우리가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그래서 답을 1번을 보는 거고. 34번 포기준의 MLSS가 4000이고요. 포기준 용적이 500입니다. 활성 슬러지 공정에서 매일 25세제곱미터 요거의 폐 슬러지를 인발해서 소화제에서 처리한다면 슬러지의 평균 체류 시간 물어봤네요. 반성 슬러지 농도 나와 있고 유출수 SS 농도는 무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게 지금 뭐 구하라는 거야? 맨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게 우리 SRT 구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SRT 구하는 문제야. 맞죠?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SRT 구하는 건데 먼저 SRT 구하는 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SRT는 어떻게 우리가 VX 나누기 QW XW가 되는 겁니다. Qout Xout도 더해질 수 있는데 거기 맨 마지막에 유출수의 SS 농도는 무시한다 그랬기 때문에 요 식을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각각에 뭐가 있나 봅시다. MLSS가 4000이라고 그랬죠. MLSS 4000은 어떤 거? 요게 4000이란 얘기지. X가. 그 다음에 폭기제 용적이 500이니까 요게 500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활성제 공중에서 매일 25메타의 3승입니다. 25메타면 요걸 말하는 거죠. 여기 25메타의 3승 per day 매일이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XW 있나요? 반성슬러지노가 2만으로 나왔네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럼 다 구할 수 있네요. 그렇죠? 다 보시면 단위가 그냥 코드 대입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부피가 얼마래요? 500이 되죠? 500 메타의 3승 곱하기 X가 4000이라 했습니다. 4000 미리그램 per 리터고요. QW가 어떻게 25 메타의 3승 per day가 되고 요게 XW 값이 반송 슬러지라고 우리가 XW하고 같은 거라 그랬어요. 거기 보시면 2만이라 했습니다. 2만 20 하나 둘 셋 밀리그램 per 리터. 그래서 우리가 지워지고 밀리그램 per 리터를 지워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타삼 지워주면 되지. 그 다음에 SRT가 데이 단위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일반적인 도시하수 처리 순서로 알맞는 거. 제일 처음에 항상 스크린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스크린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침사지가 있어야 됩니다. 침사지. 그 다음에 1차 침전지. 그 다음에 포기조. 그 다음에 2차 침전지 소독. 답은 1번. 36번 유기인 함유 폐수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폐수에 함유된 유기인 화합물은 파라티온이라든가 말라티온 등의 농약이다. 유기인 그러면 제가 농약 생각하라 그랬죠? 맞는 거고요. 유기인 화합물은 산성이나 중성에서 안정하다. 맞습니다. 물에 쉽게 용해돼서 독성을 유기인 같은 경우는 우리 농약 같은 건 물에 잘 녹지가 않아요. 그래서 난용성입니다.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뭐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37번 보겠습니다.
폭이 2m, 길이가 15m인 침산지에 100cm의 수심으로 폐수를 유입할 때 체류 시간이 요만큼이래. 아우, 쉬운 문제죠. 어쨌든 유량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부피 나누기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부피가 폭, 길이, 높이 나와 있죠? 2 곱하기 길이가 15 곱하기 그 다음에 1 100cm니까 1. 그럼 여기 단위가 뭐가 돼? 메타의 3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체류 시간이 50세크입니다. 그쵸?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단위는 어떤 겁니까? 메타의 3승 퍼 아우어를 원하지. 그래서 이게 세크를 아우어로만 환산해주면 된다. 그쵸? 우리가 1시간은 3600초가 되는 거니까. 그쵸? 요게 답이 되겠죠? 그럼 메타의 3승 퍼 아우어 답이 나오죠. 됐고요. 그 다음에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회전 원판법에 대한 설명인데 거리가 먼 것이죠. 먼 거. 부착 성장 공법으로 질산화가 가능합니다. 맞죠? 부착이죠. 슬러지의 반송률은 표준 활성 슬러지법보다 높다. 그러니까 우리 이 부유 중식에서는 슬러지 반송이 있지만 우리가 부착에서는 슬러지 반송이 없어요. 슬러지 반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39번 급성 여과 장치에 있어서 여과의 손실 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자. 그래서 여과 면적은 관계가 없고 입자, 지름, 여액의 점도, 여과 속도에 대한 다 손실수에 영향을 미치죠. 40번 보시면 폐수를 염소 처리하는 목적 가장거리가 먼 거. 먼 거? 우리 염소 처리, 그러니까 폐수를 염소 처리할 때는 탁도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살균, 소독 맞고요. 유기물 제거, 냄새 제거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우리 세 번째 공정시험 기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제가 계산하는 유형의 문제만 한번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45번에 있네요. 45번에 보시면 시판되는 농축 염산은 12노르말입니다. 이것을 희석해서 1노르말의 염산 200ml를 만들고자 할 때 필요한 농축의 염산의 양은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냐면 MV는 N-V- 우리가 중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이야? 우리가 NV는 N-V-라는 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12노르말짜리가 얼마 들어가야 되느냐 물어본 거죠. 이거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1노르말짜리 200ml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X를 구하면 된다. 쉬운 문제입니다. MV는 N-V-. 그 다음에 47번 문제로 갈게요. 공장 폐수의 COD를 측정하기 위해서 검수 25ml에 중류수를 가해서 100ml를 했답니다. 우리가 실제로 25ml를 취했는데 너무 우리가 농도가 높아서 우리가 중류수를 가해서 100으로 100ml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실험한 물은 25ml지만 내가 실험할 당시의 물은 100ml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험 결과 0.025 노르말 KMnO4가 10.1ml 최종 소모되었을 때 이 공장의 COD를 물어봤고요. 공시험에 적정에 소비된 0.025 노르말 KMnO4는 0.1이고 0.025 노르말 KMnO4의 역가는 1이다 그랬죠. 먼저 우리가 뭘 구하실 수 있어야 돼? COD를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네, COD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보면 우리가 COD는 우리가 밀리그램 퍼 리터가 되겠지? 우리가 먼저 A-B 곱하기 F 맞죠? 곱하기 F 곱하기 V분의 1000 나누기 1000 곱하기 0.2 요 식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A가 가리키는 뭐냐면 적정에 소비된 티오항산 나트륨, 적정에 소비된 과망한산 칼륨이죠. KMnO4 0.02m 소비량이 되는 거고, 이 B는 블랭크치를 말합니다. 공시험치. 얘는 팩타고, 그쵸? 얘는 우리가 실험한 시료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보시면 KMnO4 0.02 노르마체 KMnO4 몇 미리가 소비됐대요? 이게 10.1ml가 소비됐대죠. 그 다음에 공시험치는 0.1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 0.1. 그쵸? 곱하기 팩타는 1이고요. 그 다음에 1000 나누기 우리가 실험에 사용한 시료량은 우리가 100ml가 되는 거지. 곱하기 0.2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각 이 공식을 알고 대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나온 게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20이 나오는데 20mg/L가 되는데 얘는 어떤 말이야? 얘는 실제로 보시면은 우리가 25ml를 우리가 희석해서 100ml를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0을 쓰면 안 되고 여기다가 몇 배 희석된 거야? 아까 4배 희석된 거지. 그쵸? 우리가 25ml를 100ml 희석했으니까 100 나누기 25하면 희석 4배가 되는 거잖아요. 곱하기 4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80mg/L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맞죠? 실제로 우리가 25ml 떠왔을 때 COD를 구해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됐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시고 나머지는 뭐 계산 문제가 없죠? 네, 없습니다. 법규까지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가 수질환경 산업기사 기출문제풀이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계산하는 문제 위주로 그 다음에 개론하고 방지기술 위주로 문제 풀어드렸고 공정시험제나 법규는 여러분들 단순히 암기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안 되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이상으로 기출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